되는지 안 되는지 처음부터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실행해보고 안 되면은 바꾸고 네. 수정하고 고치고 혁신하고 이러다 보면 사업이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매출도 작년 기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하고 2021년 기준 매출이 어느 정도? 우선은 제가 하고 있는 인테리어 사업부에서는 네. 매출이 100억 정도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임대 수입으로 한 10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쇼파 공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오. 그걸 가지고 또 올해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임대 수익이 한 10억이라고요? 어떤? 제가 홍대, 그러니까 마포구 성산동 쪽에 네. 건물을 갖고 있어요. 건물 주셨어요? 아니 인테리어 회사 대표님인 줄 알고 불렀더니 건물 주셨군요. 네, 그래서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그 정도. 아니 도대체 건물이 얼마짜리고 어느 정도 크길래? 볼륨으로 치면은 대지로 한 300평 정도 네, 되고요. 네. 거기 이제 빌라가 또 있어요. 빌라는 14세대 갖고 있고 건물에 1층 있고 2층, 3층, 4층 있는데 네. 2층은 제가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세주고 있어요. 총 그럼 4층짜리 건물인 거예요? 4층짜리 건물이. 좀 더 건물주 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원래부터 인테리어 사업 뭐 이런 쪽 당연히 그러면 이제 학교도 뭐 네. 그쪽 근처에 있는 홍대 같은 뭐 디자인학과 뭐 그 홍대 되게 디자인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원래는 정외과 나와서 네. 국회의원 비서부터 제 사회활동을 시작은 했어요. 정치외교학과. 네, 정외과 나와서 여기서는 제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겠다.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네. 어느 분야에 최고가 돼야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쵸.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사실 교수님 추천이 정말 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운으로 백으로 들어간 케이스였어요. 근데 저랑 같이 있던 인턴 형은 서울대 정치학과, 그 형이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어디 학과 나왔어? 물어보길래 저 정외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정치학과 나왔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비슷한 거 같아요. 정치학과와 네. 외교학과가 나눠져 있는 학교는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어디예요? 그랬더니 서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약간 나는 여기 하기 힘들겠다 네. 생각을 했고, 사실 40 패스하신 분들도 보좌진으로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그 정도로 가방끈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치고 올라가서 네. 성장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좀 빠르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학벌이라는 게 뭐 사실 우리 사이에 굉장히 많이 간지나지만 특히 조금 더 중요한 데가 있을 수 있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네, 그 지금은 당시에는. 또 굉장히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도 물론 그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국회라는 공간이 정치라는 일이 네네. 뭐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일을 함으로써 법을 제정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그만큼 머리가 좋지 않다, 지능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좀 빠르게 그만두고. 그만두고 기업을 가야겠다.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네. 해서 토익 공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네. 토익 공부에 자격증 한 10개까지 따가지고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대기업에 어디 갔어요? 들어갔었죠. KTNG. KTNG 네. 되게 좋은 데인데. KTNG 좋기는 한데 네. 제가 그 당시에 느꼈을 때는 네, 네. 이 기업에서 내가 하는 일이 네. 나랑 조금 안 맞는 결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차라리 중견기업을 가서 어차피 저는 생각은 이랬거든요. 그 당시가 제가 25살이었는데 네. 이 회사에서 열심히 배워서 10년 후엔 사업을 해야겠다. 35에 사업을 할 거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KTNG에 다니면서는 네. 내가 그 사업을 하기는 어렵겠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판단을 해서 차라리 그럼 좀 더 작은 중견기업을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영립임업이라고 도어랑 그리고 문짝, 문틀 인테리어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네, 도어랑 문틀이랑 그 필름이랑 인테리어 관련된 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에 들어갔죠. 네. 2년 8개월을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보이는 게 뭐였냐면 이 기술자가 돈을 엄청 벌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하던 일이 네. 영업이었는데 네. 사실 말이 영업이지 짐 나르고 트럭에다 짐 실어가지고 날라다 주고 영업까지 해야 되고 좀 몸도 힘들지만 일도 좀 과한 그런 일 했었어요. 물론 연봉은 셌어요. 네. 연봉이 그 당시에 지금 1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제가 받던 연봉이 5천 정도 됐거든요. 5천이면 되게 센 거 아닌가요? 세죠.
지금도 5천이면 센 세죠. 연봉이잖아요. 맞아. 근데 10년 전이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거의 친구들 중에 제 연봉 높다. 뭐 금융권 뭐 네.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느꼈던 건 내가 자부심이 좀 있다. 이 회사 다니면서 내가 이런 연봉을 받으니까. 그치. 그러면서 그 자부심의 회사를 다니긴 했었는데 내가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독립해서 사업을 했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기술자들, 목수들, 네.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걸 보고 네. 이분들처럼 내가 기술을 배우면은 연봉이 한 1억까지도 뛰겠는데? 네. 라는 생각을 좀 빠르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배송하다 보면은 거기 대리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목수, 그분이 얼마 타일, 받는지 다 알 테니까. 다 알죠. 근데 뭐 그 당시 하루에 목수 일당이 26만 원이었어요. 정확하게. 하루 26만 원. 네, 26만 원. 그러니까 26만 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주말도 출근했고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주 5일제가 확실히 보장이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주 5일제라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거의 주 6일 정도 회사를 출근했었는데 내가 목수라면 주 6일을 일을 한다면 단순 계산만 했을 때도 연봉으로 쳤을 때 1억 정도의 연봉이 되거든요. 나도 기술 배워서 연봉 한 1억 정도. 그치, 또 받으면서 20대 연봉 하고 1억이면 네. 간지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좀 인정받고 네네. 이런 걸 좋아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뭐 남자들은 대부분. 내가 받는 이제 비용으로 그쵸. 내 가치를 환산하는 그쵸. 자본주의니까요.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나 연봉 1억이면 좀 있어 멋있어 보이겠는데? 직장인의 꿈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목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직장 때려치고 네. 바로 학원에 갔어요. 목공 학원인데 목공 학원이 네.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원래 좀 비쌀 것 같은데 기술자가 되기 위한 가정이니까. 한 달에 130만 원. 네, 한 달에 130만 원 내면서 목공, 요 타일, 네. 필름, 도배 이 4가지 과목을 배웠어요. 네. 이제 기술 배웠잖아요. 이제 나는 뭐 밖에 나가면은 25만 원 일단. 25만 원 받고 하루에 25만 원 받고 장난 아닐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다 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치. 아니, 어떻게 보면 미숙년자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미숙년자의 과정이 네. 이렇게 고달픈 줄은 몰랐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네. 기술을 배우면 기술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 과정이 절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흔한 우리 알 수 있는 사례로는 이제 네. 미용실에 가면 이제 머리 깎아준 헤어 디자이너 분 계시는데 그걸 또 도와준 스태프분들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분이 많은 연봉을 받는다 해도 스태프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시간도 길고 연봉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나쁜 데는 또 열정 페이가 같은 것도 좀 있고. 사실 저도 열정페이로 열심히 일은 했거든요. 저는 하루에 일당 6만 원 받으면서 일은 했어요. 근데 6만 원이 말이 6만 원이지 맨날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달에 뭐 120에서 150 정도. 120 못 받았죠. 그 당시에만 해도 120 못 벌고 한 1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일용직으로 따라다니다가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제 위에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도 정말 기술자가 돼서 25만 원 받는 과정까지 가려면은 26만 원, 25만 원 이 받는 과정까지 가는 걸 봤을 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걸려요? 한 5년, 6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기술을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기술 안 가르쳐 주고 그냥 허드렛 일, 집 나르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것만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거 쉽지가 않네. 그쵸.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연봉도 높아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바닥도 똑같더라고요. 저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서 어쨌거나 기술자가 될 목표를 했으니까 기술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들쭉날쭉하니까 약간 경제적으로도 좀 힘든 게 있고 힘들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그래도 높은 연봉으로 모아놨던 돈이 조금씩 깎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사업에 대한 자본금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안정적인 회사를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목재소 거래하시던 그 사장님이 계신데 그 사장님이 자네 한번 그 인테리어 회사 들어가 볼래? 라고 해서 그때 별로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목수가 하고 싶었지, 기술자가 되고 싶었지. 그런데 내가 어디서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인테리어 회사도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사장님 딱 보시더니 한 8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데 일해볼래? 몇 살 때죠? 제가 그 당시 28. 28, 80만 원. 네. 대학생도 아닌데. 27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8부터 일했으니까 27 겨울부터 시작했어요. 직원인 거잖아요. 직원이었죠. 아르바이트 아니고. 아르바이트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이 했던 말이 너한테 내가 기술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최저를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배우는 거다. 그래서 저는 신나게 기분이 좋았죠.
약간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나빠.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아무리 기술을 가르쳐 준다 해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네. 돈이라는 건 있는 거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나쁜 사장님 맞는데 그 당시는 너무 감사했어요. 동아줄 같았어요. 한 줄기의 동아줄. 그렇죠. 어쨌든 내가 여기서 잘 뭔가 안 풀리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이용하는 사장님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데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진짜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 가스라이팅 당하고 다니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나 학원 다닐 때 130만 원, 130만 원 해서 거의 500만 원이라는 돈을 내면서 네 과목을 이수했는데 여기서는 돈을 주면서 나의 기술을 가르쳐주네? 이러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일하는 게. 그렇게 1년 동안 거의 몸을 갈았어요. 착취를 엄청 당했죠. 어떻게 착취를 당하냐면 제가 일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가면은 어떤 일을 시키냐면 인테리어 회사가 막 디자인하고 감리 보고 이런 거 할 것 같죠? 아니 안 시킬 것 같은데. 그럼 뭐 할 것 같으세요? 허드렛 일, 뭐 처음부터 이제 밑바닥부터 시키겠죠. 뭐 맞아요. 인테리어 하면 뭐 떼내고 뭐 하는 거, 그다음에 그 그들 나오면 뭐 그거 버리고 뭐 하는 그런 것들. 폐기물 나르고 철거하고 정리하고 네.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사장님 뭐 아들 아프거나 하면 내가 데려다도 주고 그런 기본적인 잡일까지. 왜냐면 일하는 사람이 사장님이랑 저랑 2명밖에 없다 보니까 거의 몸종이었죠. 몸종. 몸종인데 월급은 80만 원. 근데 또 인테리어 회사가 주기별로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있을 때는 이렇게 부려요. 그런데 없을 때는 저를 철거 용역회사로 보내요. 철거 용역회사로 보내면 그 당시에 철거 인력이 13에서 15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럼 저를 거기 보내서 저한테 보내고 일당을 사장님이 받으셔가지고 이제 또 저를 그렇게 돌려서 써먹었죠. 사장님이 사업 잘하셨네. 아주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다 알죠. 저도 바보는 아닌데 알지만 이 사람한테 정말 좋은 이 회사 안에서 혜택을 주고 나도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월급을 80만 원 받던 걸 한 100만 원, 120만 원 1년 차 때 제가 받던 게 13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1년 됐을 때. 사장님 완전 나쁜 사람은 아니네. 완전 나쁜 사람이죠. 일 나름 잘했거든요. 더 높여줬어야 됐는데. 130만 원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저희 팀원들 뽑으면 네.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막 그렇게 착취를 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내가 한계를 느껴서 네. 이직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비슷한 인테리어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두 번째 회사로. 그때 제가 바로 몸값이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배. 150만 원 정도 오르긴 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150만 원 받고 일하는 거는 좋은데 내가 하는 일이 똑같더라고요. 다른 회사 갔는데도. 그래서 거기서도 좀 배우다가 그리고 제가 또 다니면은 또 우직하게 다니는 편이라 또 1년 동안 또 우직하게 다녔습니다. 똑같이 착취 당하면서. 우직하게 다니는 거 지금 너무 짧은가요? 짧은데. 사실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네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다 배운 게 있으면 나가서 다른 걸 또 배워야겠다. 어쨌거나 난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확신은 있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무조건 성공하겠다. 왜냐면 여기 회사 안에서 움직이는 그 시스템과 메커니즘들을 보면은 전혀 시스템이 없어요. 맨날 고객이랑 싸워요. 네네.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인테리어를 하면 뭐 도면이 있든 대화가 되든 문서상은 어느 정도 작성이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도면도 없고 문서도 안 돼 있고 이거 내가 해줄게요. 이거 내가 해줄게요. 주먹구구식이구나. 네, 주먹구구식으로 하죠. 왜냐면 직원이 2명밖에 없는 회사에서 나이도 한 50대, 60대 되신 남자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뭐 지금까지 공사만 해왔지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디자인도 잘 모르시고 이런 사람들과 내가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겠다. 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질 수가 없겠다. 네. 내가 좀 더 다듬어지면 이런 사람들과 경쟁해서 절대 질 수가 없겠다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거의 연봉으로 1억 이상을 벌어가는 걸 제가 봤죠. 또 옆에서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가 버는지. 그러면은 인테리어를 하면 견적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견적을 써서 오더를 받잖아요. 그럼 실제로 나간 돈이 얼마인지 알잖아요.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잘 그거 분석을 안 해요. 다른 직원들 제가 그거 분석해보라고 시켜도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사업할 생각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매일같이 네. 분석을 하고 그거를
데이터와 DB로 모았어요. 모으니까 아 이건 딱 보면은 이거 도배 얼마 나오겠고 이거 타일 얼마 나오겠고 목공 얼마 나오겠고 이 계산이 딱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초적인 틀을 계속 닦았던 것 같아요. 계속 본질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인테리어면은 인테리어의 기술과 실력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본질 가치를 계속 강화시켰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1년 다니다가 또 옮기고 세 번째 회사 이제. 네, 세 번째 회사 다니고 그 세 번째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허드렛 일 하다가 다니고 그때 그만두면서 세 번째 회사에서 방황을 했어요. 어떤 방황을 했냐면 좀 얼추하겠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들보다는 잘할 자신 있고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알아봤어요. 우리 동네에 인테리어 회사 차릴 수 있는 데를 알아보고 보증금 얼마, 권리금 얼마 알아보면서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갔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 같이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업하는 거 좋은데 딱 1년만 더 좀 더 큰 회사에서 배워보면 어떠니?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는 작은 회사에서 인테리어라고 하기보다는 허드렛 일, 짐 치우는 거,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표현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그 수선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큰 회사를 우연찮게 들어가게 됐어요. 네 번째 회사. 네, 그 회사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일당이 10만 원, 2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목수가 26만 원 버는 그 가치가 굉장히 큰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막 목공도 하고 타일도 하고 잘 줄 아니까 제가 그걸 열심히 막 했어요. 아, 나 이 회사에 한 26만 원 또 아껴줬네, 하루 동안. 내가 이만큼 또 회사에 가치를 남겨줬네 하면서 되게 스스로 좋아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누가 저를 인정해주면 저희 거의 충성이에요. 충성. 그런 것처럼 제가 막 이렇게 몸으로 써가지고 이런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 그 대표님이 또 알아봐 주시고 저를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대표님은 현장은 안 가시고 영업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맡던 사장님들은 전부 다 같이 타일 붙이면 같이 붙이고 목공하면 같이 하고 이랬는데 이분은 영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옆에서 또 이 회사를 분석을 했죠. 저 스스로.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하루 동안 쎄 빠지게 일하면 26만 원 벌 수 있는 거를 영업으로 이 회사의 볼륨에 따라서 260이 되기도 하고 2600이 되기도 하고 26억이 될 수도 있다는 가치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내 몸을 써가지고 직접 다 스스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봉 1억을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사업 시스템을 봤더니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팀원들을 배치를 해가서 디자이너, 현장 감리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 완전 기술자에 매몰돼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앞에 세 개는 일종의 자영업에 좀 더 가까운 거고 네. 뒤에 거는 비즈니스 사업.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이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또 우리 대표님이 제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되게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영업도 할 줄 알고 그리고 현장 감리도 볼 줄 알고 디자인도 할 줄 아니까 저한테 정말 많은 일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때도 연봉은 제가 2,400 받았어요. 그래도 처음으로 4대 보험을 아, 그 전까지 4대 보험이 없었군요. 아, 그쵸. 현금으로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전 회사에서 퇴사할 때는 사장님한테 돈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사장님 또 그 제가 일한 거니까 이거는 받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시끄러우라고 해서 끊고 그냥 안 받았던 적도 있어요. 마지막 월급을. 그 좀 큰 회사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사업으로 가나요? 네 번째 회사에서 제가 연봉을 이제 2,400을 받고 일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계약하고 그리고 디자인 감리 보고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현장 감리까지 이 모든 거를 다 하고 주말도 없이 일을 했어요. 근데 받던 돈이 2,400이면 사실 굉장히 낮은 연봉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 준비가 끝났어요. 사업에 대한 모든 준비가 이제 끝났어요. 아, 이제 내가 무조건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퇴사를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대표님이 부르더니 월 500 정도 줄 테니까. 야, 월 500. 1년에 네. 얼마야? 6천인 건가? 월 500이면은 연봉으로 치면 4대 보험 다 떼고 그 정도 500 준다고 했으니까 세후로? 거의 한 7, 8천 되죠? 7, 8천 정도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거절하고 대표님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제 사업 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제 사업을 시작했죠. 그때부터. 아니 근데 그래도 연봉이 한 3배 높아지는 건데 네. 한 1년만 일하시고 나가시지 그랬어요.
제가 좀 사업에 매몰돼 있었지 돈에 그렇게 연관을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랬으면 차라리 전에 다니던 회사 열심히 다녔겠죠. 그때 어린 나이에 연봉이 5천이었는데. 그래서 돈보다도 내가 실력과 본질에 집중해가지고 큰 다음에 사업을 하자. 이게 목표였고, 이제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월 500이라는 돈도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울 디자인 회사를 몇 살 때 창업한 거죠? 32살에. 32살. 지금 몇 년 지났죠? 지금 제가 37이니까 네, 연차로 6년 차. 6년 차. 만으로 5년 좀 넘었죠. 5년 반 됐죠. 이 6년 차가 지금 회사가 매출액이 100억인 거잖아요. 그렇죠. 야, 어떻게 이렇게 좀 5년 만에 이렇게 잘 되죠? 사실 유튜브 덕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거의 한 14만. 네. 특히 인테리어라는 게 사진 한 장, 영상 한 개로 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른 거잖아요. 이분이 이 SNS라는 거를 유튜브를 참 시대에 맞게 잘 활용하셨구나.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사장님들은 50대, 뭐 60대 이런 분들은 활용해봤자 좀 블로그 같은 걸로 많이 활용하셨을 텐데 그 파급력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느낌. 유튜브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치를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는 좀 얻어 걸린 케이스인데 이 얻어 걸리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시도했어요. 블로그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해봤고 인스타에도 투자해봤고 각종 홍보 수단뿐만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유튜브로 내가 잘 돼야지라는 생각 갖고 하는 사람들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유튜브 영상을 자체 회사적으로만 남겨놔도 이걸 가지고 고객들이 보고 이건 이렇게 나오는구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네, 그 영상 하나만 돼도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거지 유튜브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유튜브 통해서 고객들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나요? 정말 많이 와요. 근데 사람들이 또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유튜브로 인테리어 채널에서 14만까지 만들었냐라고 하는데 제가 딱 한마디 하거든요. 성실함이 중요하다. 저희 채널 보면 진짜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제가 와가지고 설명해 주잖아요. 안녕하세요, 얼리자입니다. 여기는 뭐고요?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정보 채널이지. 그런데 저는요, 그 채널을 3년 6개월 됐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매주에 영상을 다 업로드했어요. 한 주도 쉰 적이 없어요. 잘 되든 안 되든. 네, 그래서 계속 시도를 한 거죠. 이거 해봤다가 좀 안 되면 내렸다가 계속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디폴트가 생긴 거죠. 이러면 영상이 잘 터지겠구나. 이러면 잘 되겠구나. 근데 사업의 메커니즘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든 도전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처음부터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실행해보고 안 되면은 바꾸고 수정하고 고치고 혁신하고 이러다 보면 사업이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랑 사업이랑 모든 맥락이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유튜브는 이렇게 활용을 하셨고 네. 또 다른 사업 측면에서 그래도 유튜브 하나 잘한다고 인테리어 회사가 이제 막 시작한 회사가 매출이 0억에서 100억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 것들 수많은 것들을 실행하고 바꾸고 이 과정이 너무 많았을 것 같은데. 창업했을 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자, 32살에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홍보하는 방법도 몰라, 마케팅하는 방법도 몰라, 그렇죠. 가진 거라곤 내가 디자인 잘하는 거, 그리고 시공 잘하는 거, 세팅 잘하는 거, 고객님들 니즈 잘 분석해서 핸들링 잘하는 거, 요거밖에 없었어요. 순전히 기술만 갖고 있는 시기에서 누가 나한테 와줘야 그 기술도 보여줄 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가 없는데. 이제 막 시작한 회사한테 잘 안 맡기잖아요. 안 맡겨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썼던 전략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을 한 5천만 원 정도 써서 그 당시에 굉장히 예쁘게 꾸몄어요. 누가 와도 와, 카페 같고 좋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카페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왔을 때 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달에 제가 오셨던 고객이 2명이었는데 그 2개를 다 수주를 했어요. 근데 저만의 전략이 있었죠. 어떤 거요? 제 1년 동안은 돈 벌지 말자. 돈 안 벌어도 되니까 포트폴리오만 최대한 많이 만들자. 그게 나중에 힘이 돼서 2년 후에 3년 후에는 가치가 더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용으로 고객님 만나면은 무조건 비용은 뭐 동네 업자보다도 저렴하게, 그리고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3D 이미지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루미온이라 그래서 영상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걸 다 보여주고 당신 집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격이 이렇습니다 하면은 안 될 수가 없죠. 다른 인테리어 업체도 다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저희도 그렇게 안 해요. 오셔서 계약서 쓰면 디자인 계약하면 그때부터 디자인 시안 잡지. 하지만 그때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내가 다 어떻게 보면 다 퍼주는 거죠. 다 퍼줄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러면 누가 나랑 계약해요. 저 한번 믿어봐 주세요. 제가 이 정도까지 열정을 가진 모든 것들. 그런 말 너무 많이 해.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아, 내가 이거 계약이 안 되면은 네네. 다음 달 애들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님한테 제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혹시 좀 알아보셨나요? 이 말을 하면서 끊고 나서 자존감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아, 너무 상하죠. 예. 그때 거의 바닥을 한번 쳐보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전화 안 했어요. 어차피 할 사람은 전화가 오게 돼 있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아쉬운 쪽이 한 늘 거예요. 전화는 하죠. 그쵸. 그래가지고 저도 전화를 해놓고 그때 자존감이 확 떨어지면서 내가 공사는 못하고 내가 굶을지언정 이 자존감을 내려놓지 말자. 자존심을 내려놓지 말자. 내가 하는 일 프라이드를 갖고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아, 이거 궁금한 게 그러면 초기에 1년 동안은 돈을 벌 생각보다는 내가 일을 막 따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는 네.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생각한 것도 사실 너무 훌륭하지만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쨌든 내 직원들은 있잖아요. 내가 1년 동안 나갈 돈이 있잖아.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애들 만약에 빵꾸가 난다. 그럼 그걸로 애들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한 5천만 원 정도 생겼던 것 같아요. 야, 근데 빚이 생길 때 이게 이렇게 내가 뭐 하고 있지만 2년 차에 플러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생각까지 그 불안감. 불안하죠. 잠도 안 와요. 솔직히 지금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잃었으니까 이런 얘기하지. 그때는 밤에 잠이 안 와요. 왜냐면 이번 달에 미팅은 잘했는데 계약 안 하면은 우리 애들 월급 줄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하지만 1년 동안 그렇게 포포를 쌓아놓고 노력한 결과로 2년 차부터는 2명, 3명 오던 게 20명, 30명, 40명, 50명 이렇게 오더라고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컨설팅 해드렸고 좋은 집을 만들었던 고객들이 저의 숙주가 돼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해야 된다. 막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서 반포에 동궁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레미안 퍼스티지 바로 앞에 한 동짜리가 있어요. 그게 108세대거든요. 한 동에 108세대예요. 거기를 저희가 2년 동안 16세대를 올공사를 했어요. 거기 한 6분의 1 정도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공사는 저희가 다 했다고 봐도 돼요. 아, 입소문이 쫙 퍼진 거군요. 그렇죠. 그만큼 집중했고 성실하게 했다는 증거였죠, 그게. 그럼 요즘에는 과거와 이 마케팅하는 방식은 전혀 굉장히 많이 달라졌겠네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때랑은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그때는 제가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제가 해야 돼요. 전화도 제가 다 받아야 되고 제가 팀원들한테 모든 일도 배치해야 되고 제 몸도 안 좋아지면은 이 회사의 퀄리티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QC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아 이거는 회사의 시스템이 무조건 있어야겠다. 그래서 직원들을 늘리기 시작했죠. 아,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에 좀 와닿는 게 지금 대표님 회사의 그 사무실이 되게 이쁘잖아요. 네. 근데 인테리어 회사에 우리가 뭔가를 맡기러 갔는데 저도 뭐 커튼이든 뭐든 이제 맡기러 갈 때가 있잖아요. 부탁하러. 거기가 안 이뻐. 거기 공간이 너무 별로야. 그냥 뭔가 맡기고 싶은 생각이 별로 크게 들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고객이 한번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공간 보면서 여기 되게 이쁘게 만드는 공간이구나 느낌을 어쨌든 그게 어떻게 보면 소개팅의 첫인상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맥락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계약에 있어서 첫인상이 다 끝이라고 봐요. 그렇죠. 바뀌기 첫 번째 미팅하는 거에서 멘트와 초기 상담 내용과 보여지는 이미지와 이게 끝인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냥 열심히만 했으니까.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돈 버는 시기가 있었어요. 월 1,000만 원 버는 시기도 있었고 월 5천만 원 버는 시기도 있었고 그때 저는 계속 수치만 봤던 것 같아요. 통장에 내가 얼마가 남지 얼마가 남지. 너무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거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본질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작은 디테일 하나가 우리의 회사의 가치를 바꾸는 건데 돈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회사의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 과정에 딱 스탑을 시키고 우리가 하는 이 작품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1년 동안 그래서 계속 저희 회사에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작품들 만드는 것만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그때도 뭐 별건 없었어요. 이걸 투자하면 나중에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포텐이 터지더라고요. 또 저희가 컨텐츠를 유튜브로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와 아울 디자인 역시 아울 디자인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회사에 견적 오던 게 예전에는 한 달에 한 100명 정도 왔다고 하면은 한 1000명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초심으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 네, 1년 동안 그 과정을 겪으니까 그런 게 되더라고요. 지금 인테리어 회사를 4군데 4년 정도 다녔었던 거죠. 네. 근데 4년 동안 다닌다고 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4년에 어떤 압축적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걸까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게 시공이에요.
디자인 아무리 예쁘게 한다고 해도요. 그게 시공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 있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능력이 있는 거는 시공 분야거든요. 네. 그거를 처음부터 기초를 회사에서 잘 탄탄하게 쌓아놓은 거죠. 시공 쪽을. 디자인도 물론 아름답고 하나하나 주요한 디테일들을 제어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시공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거기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하다 보니까 네.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탄탄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희 팀원들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직도 제가 컨펌을 진짜 많이 해줘요. 왜냐면은 저보다 뛰어난 기술자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물론 저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을 뽑는다고 해도 네. 저희 회사가 만들어내는 작품들이나 이런 색감들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내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그 실력과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해주셨는데 사실 대표님이 인테리어 쪽 시작한 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제 10년 됐죠.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쵸. 거기서 배웠던 걸 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으니까. 근데 남들은 더 오래 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시간을 보냈길래 그 실력이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 거죠? 저는 워라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똑같은 시간 동안은 네. 일을 하더라도요. 그쵸, 그쵸. 생각을 하고 일해요. 네. 그리고 누구는요.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별 생각을 안 하고 일해요. 많죠. 1년 차에 저는 10년 차보다 더 앞섰다고 생각을 해요. 제 1년 차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팀원들이 35명인데 그 35명의 팀원들을 보면 어떤 친구는 1년 만에 최고참을 능가하는 친구도 있어요.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진 않죠. 그 시간, 그 과정을 다르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말이나 이럴 때도 계속 고민을 하고 온 친구들은 훨씬 더 좋은 부가가치가 나는 거죠. 월을 향해 굉장히 달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없나요? 솔직히? 건강을 많이 잃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건강이 좀 안 좋은데 사실 다 느끼는 걸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건강을 많이 잃는다. 왜냐면 일에 너무 매몰돼 있고 여가 시간도 없고 지금도 오늘 토요일인데 네. 오늘 작가님하고 인터뷰 끝나면 내일도 일해야 되고 일 끝나자마자도 또 일해야 되고 스케줄이 쫙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워라밸 없이 일을 하는데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목표가 있고 더 좋은 디자인을 하고 싶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그건 감내해야 될 영역이다. 네, 감내해야죠.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은 이 인테리어도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김 작가의 촬영장에 처음 오셨잖아요. 네. 여기의 첫인상과 느낌은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저는. 저는 솔직히 좀 압도됐어요. 제가 사실 여기 보고 네네. 야, 집 세팅한 거에 대한 디테일이 다르구나. 전 디자인이 네네. 한 끗 차이로 생각해요. 정말 한 끗 차이. 네네. 이게 명품이 되는 거는 네네. 이 공간이 명품이 되는 거는 정말 단순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쓰는 그 섬세함과 한 끗 차이가 이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인터뷰 채널에 와서 본 결과 지금 마이크도 여기 내려놓고 네. 그리고 뒤에 있는 흡음판부터 해서 세팅된 모든 값들이 말도 안 되게 디테일하다. 그걸 보면서 김 작가님 채널이 100만이 넘는 이유가 140만이 넘는 이유가 이런 디테일과 섬세함 때문이 아니었나.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든 어떤 일이든 정말 그 작은 디테일이 가치를 바꾼다. 이건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아까 말씀하신 이런 건데 예를 들어 마이크 같은 게 보통은 이게 이제 원래 다 주머니 있잖아요. 주머니 같은 게 저도 몇 번 그렇게 다 했을 거잖아요. 무겁더라고. 촬영이 길어지면 무거운 게 더 무겁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뭐 할 때 하나씩 또 변경하고 바꾸고 실행하고 하다 보니까 게스트분이 와주셨을 때 되게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작은 디테일인데 이게 쌓이면 결코 작진 않은 느낌? 네.